일본이 한국을 질투하며 심술 부리다 이제는 한국을 베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일본 언론이 관계국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죠. 또한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험을 미리 파악하고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자국 배경인 중국의 요인이 방한 중에 벌인 군사적 도발이 극히 이례적이었다고 분석하였죠. 같은 날 한국이 독자 개발한 SL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견제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마이니치 신문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견제하고 중국까지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신문은 특히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관계국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북한이 한국의 SLBM 발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도 거론하였는데요. 매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각이 정오를 넘긴 시간이었는데 한국군은 2시간 뒤 SLBM을 발사했다. 한국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을 먼저 발사했을 수도 있다.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일본까지 흔들어 북한에 유리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일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방공태세 강화를 넘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전 영토를 방어할 종합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처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북한에 대해 일본은 심술을 부리며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도 전해졌죠. 개발 단계부터 한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던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논평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5일 청와대는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 창호함에 탑재될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상 및 수조 발사 시험에 이어 최근에는 도산 창호함에서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해 발사관에서 고압 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수면 위에서 점화해 날아가도록 하는 방식인 콜드론치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7번째로 SLBM 보유국의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지만 한국보다 먼저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이미 SLBM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국의 개발에 심술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실패하자 한국마저 뒤처지고 있다며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에 그동안 조롱에 가까운 논평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개발을 포기한 상태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IT 기술에서도 한국을 조롱하더니 이제는 한국을 베끼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레츠고 디지털, 안드로이드 헤드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인 후지필름이 미국 특허 상표청에 특허 출원한 폴더블폰 관련 기술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테크니조 컨셉트의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한 렌더링 이미지를 살펴보면 후지필름의 폴더블폰은 화면을 접었다가 대화면, 태블릿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접었을 때 전면 디스플레이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와 완전히 판박이인 모습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신들 역시 접는 각도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 기능 역시 삼성전자의 플렉스 모드와 유사하다고 분석하였는데요. 큰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폰을 접으면 전면 화면에 앱이 표시되는 기능 등도 삼성 폴더블폰에 도입된 기능과 완전히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에 이어 일본에서도 삼성 폴더블폰과 유사한 제품을 준비 중인데요. 삼성이 폴더블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일본도 후발주자로 갤럭시 폴더블폰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유독 고전하는 시장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삼성 로고가 빠진 채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은 일본 무대에서 선전하는 애플과 달리 한때 일본 시장 점유율이 5%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최근 갤럭시 플래그십이 선전함에 따라 점유율을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1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8.1%로 4위를 기록하였는데요. 4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의 격차는 38.4%포인트나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시장의 2위는 13.3%로 샤프, 3위는 8.3%로 후지츠로 전해졌죠. 하지만 폴더블폰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으로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면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애플을 제외한 외산폰의 문턱이 유독 높고 반한 감정 등의 영향도 있어 삼성이 고전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폴더블폰은 삼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반응도 예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 김연경 선수가 인기가 있는 것이 한일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 주간지 주간신초의 온라인판인 데일리 신초는 지난 15일 김연경은 도쿄올림픽 이후 언론에서 보이지 않는 날이 없다. 언론이 김연경을 주목하는 이유는 도쿄올림픽 한일전 승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일본을 이긴 한국인 선수는 레전드가 된다. 일본의 경우 한일전에서 지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이기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겼다고 영웅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에서 패전을 기억하는 일본인이 얼마나 많겠냐고 보도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열등감에 휩싸인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확실한 리더십과 함께 투혼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한일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이죠.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한일전에서 한국의 승리로 통쾌하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이러한 억지 주장과 같이 한일전에서 승리가 그녀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이 제발 한국에 관심을 끄고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